안녕하세요. 저희는 메이센트라는 방향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마오랑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마오랑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전입니다. 저희는 메이센트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브랜드는 보통 캔들이나 디퓨저나 섬유향수 같은 방향제를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사실 조향사라는 직업은 원래의 향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향을 섞어서 새로운 향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향을 제품에다가 집어넣어서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를 모든 과정을 조향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향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품이 저희가 생활 속에 쓰는 생활용품을 만들어내는 조향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안할 수 있는 거라든지 화장품, 향수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레버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먹는 거를 만들어내는 조향사도 있어요. 이 조향사 같은 경우는 식품 전공을 한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먹는 메론과 같은 그런 맛 나는 우유 이런 거나 아이스크림, 주스 이런 걸 만들 뿐만이 아니고 먹을 수도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립 제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치약이나 가그린 같은 경우 가글을 할 때에도 향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 조향사들이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방향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거는 디퓨저라고 해서 통에다가 액체를 넣고 꽂아가지고 스틱을 꽂아서 발향을 시키는 게 디퓨저라고 하고, 이게 고체로 되어 있다. 근데 심지가 있으면 거기에 불을 피워서 쓰는 게 캔들이라고 하죠. 저희가 향이 들어있으면 향초라고 얘기를 하고요. 뿌려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섬유향수나 아니면 룸스프레이 이렇게 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방향 제품 말고도 되게 많은데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화장품이랑 세제류예요. 화장품은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향수, 샴푸, 린스, 폼클렌징 아니면 옷 빨 때 쓰는 섬유유연제나 세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류에 많이 조향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국내에서는 조향사가 되려면 화학을 전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학을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조향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조향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향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중국어를 전공해서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승무원을 일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조향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승무원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면세점에 가서 향수를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향수를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조향사라는 직업이 해외에서는 화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따로 공부를 해서 조향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국내에도 사실 조향사를 이제 양성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제가 따로 이제 조향 교육을 배워서 조향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후각이에요. 아무래도 조향사는 후각이 제일 민감해야 되다 보니까 기관지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비염이 있는 친구들은 꼭 비염을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향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가 제일 건강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감기 같은 거 안 걸리게끔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화학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과에 진학해서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문과를 전향을 하기 전에 이과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화학에 관련된 지식이 없더라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생명공학과나 화학과나 식품공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조향사가 되고 싶어도 조향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면, 화학과나 생명공학과를 나왔다라고 하시면 해외에서 향유 공장에서 따로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대학원처럼 하는 교육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조향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렇지 못하고 저처럼 이제 다른 과를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도 조향사들이 따로 기관들을 차려서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짧게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점점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교육의 정도까지 이르르면 이제 나와서 조향사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사실은 혼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체들하고 프로젝트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화장품 회사나 조향 회사에서 있었다면 하지 못했을 큰 경험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서 뭐 기업체들에게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제가 향을 새로 만들어서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그 제품들이 이제 시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볼 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매장에 가서 제가 만든 제품들이 실제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을 때 그게 가장 보람이 됐던 순간들이었고, 힘든 점은 사실 이제 기관지 쪽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향을 맡아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조향사라는 직업이 향을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업체나 뭐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맞춤을 하게 되면 제가 싫어하는 향도 맡아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괴롭기는 하죠. 제가 처음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조향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화학과를 졸업을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조향교육을 받은 일부만 조향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향유 회사들이나 그 교육센터들에서도 따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화장품 산업이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따로 대학교에서 뭐 향장학과라든지 화장품학과를 이제 개설을 해서 조향사를 양성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향사가 진짜 대중화가 많이 되고 이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올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향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사람들도 인식이 훨씬 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향사에서 제가 조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인내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싫어하는 향도 맡아야 되고 이제 고객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이 프로젝트라는 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사실 관심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조향사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는 꿈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향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바로 이거입니다. 커피예요, 커피. 왜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향을 맡을 거기 때문에 향을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커피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커피 냄새 한 번씩 머리 아프다 할 때는 맡아보시면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시향지가 이렇게 있으실 텐데 이 시향지에다가 향을 묻혀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조향 원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향 원료들이 보통 이렇게 베이스, 그리고 미들, 그리고 탑 보여드릴게요. 탑. 이렇게 탑, 미들, 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된 거냐면 원래는 이
얘네들의 무게를 가지고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탑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열매에서 나온 애들이 많고, 미들은 중간이기 때문에 꽃이나 뭐 줄기나 식물의 잎사귀 이런 데에서 나온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의 아래쪽이니까 나무 껍질이라든지 잔디라든지 흙냄새 이런 것들도 많고, 동물적인 것도 있어서 뭐 가죽 냄새 아니면은 뭐 이제 사향이라고 해서 동물 중에 향을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나는 그런 베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원래는 다 맡아봐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제가 따로 키트를 드릴 거라서 그 키트에 어느 정도 섞여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처음에는 구별을 해가지고 어떠한 향이구나 라고 해서 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향을 하나씩 맡아보는 거죠. 맡아볼 때는 가장 가벼운 탑부터 맡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향을 여기에다가 조금 묻히셔가지고 얘들이 흡수가 되면 이 상태로 향을 맡아야 되는데, 이 향을 맡을 때 보통 맡으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맡으시면 내가 코를 이용해서 계속 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람을 일으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얘를 이렇게 시향제를 흔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그대로 두시고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맞는 경우에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이 시향제들을 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아, 이 향과 이 향은 어울리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바람을 부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풍성한 향이 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냄새를 맡고 나면 어떤 향이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섞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조향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이미지의 향을 만들겠다, 어떤 느낌의 향을 만들겠다를 정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성적인 느낌을 만들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는 여름에 어울리는 피서지 느낌의 칵테일 같은 그런 향 만들어야지, 이렇게 향의 느낌을 먼저 정해놓으면 내가 이 향들을 고르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플로럴을 고르겠다, 아니면 나는 싱그러운 느낌을 고르겠다 라고 해서 향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키트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는 이렇게 안에다가 향을 어느 정도 섞어서 어울리는 향들로 해서 3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 제 조향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 통 안에 뭐 꽃향, 얘는 뭐 열매향, 얘는 그린향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맡아보시면서 어떤 게 어울리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조향 원료 중에서 상큼한 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탑 계열이 많이 들어가면 상큼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면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상큼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만다린 향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린 향 시향제에 먼저 묻혀 볼 거고요. 얘가 흡수가 되는 동안에 다른 향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장미향을 같이 한번 섞어보면 어떨까 해서 장미향을 넣어볼 건데, 장미향도 조금 묻혀주고요. 시향제에 흡수되는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서 저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향제에다가 얘가 무슨 향인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베이스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느낌을 내줄 수 있는 바닐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바닐라는 약간 단 느낌이기 때문에 얘를 많이 넣으면 되게 느끼한 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소량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흡수가 된 애들을 가지고 같이 들어서 탑이 위에 오도록 탑, 미들, 베이스 이렇게 해서 한번 맡아볼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냄새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튕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조화로운지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는지 제가 이렇게 맡아보니까 지금 굉장히 풍성한 꽃 냄새가 나요. 여기에서 조금 더 상큼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큼한 애들을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지금 1대 1대1 이 비율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향을 할 때는 잘 모르니까 내 느낌을 1대 1대1 이렇게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종이컵에다가 얘네들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소금입니다. 방향제용으로 만드는 소금이고 얘네들 넣어주는 이유는 조금 더 유지력이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같이 섞어줄 건데 이게 디퓨저 베이스예요. 이 디퓨저 베이스가 에탄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톡 쏘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같이 넣어서 이 소금에서 조금 더 중화가 돼서 에탄올 냄새가 좀 없어지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부어줍니다. 이 디퓨저 베이스까지 부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향을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꽃향기가 나는 거라고 상큼한 향을 원하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선택을 했던 향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바닐라 베이스 넣을 건데요. 이제 달콤한 애들을 조금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 방울 베이스부터 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이 키트를 받으실 때에는 제가 이거를 탑, 미들, 베이스를 적절하게 섞어서 보내드릴게요. 꽃냄새 한 방울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다린 상큼한 향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난 다음에 얘를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주고 난 다음에 시향지에다가 다시 한번 톡 떨어뜨려서 얘를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향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꽃향기가 많이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꽃 냄새를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상큼하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상큼한 걸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상큼한 것과 꽃 냄새를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향을 할 때는 방울수로 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받으실 때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세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섞어줄게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시향지를 가지고 또 한번 묻혀봅니다. 흡수가 되면 다시 한번 맡아보는 거죠. 제가 원하는 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기 병에다가 부어보겠습니다. 부으실 때는 이게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액체를 먼저 부어주세요. 액체를 먼저 붓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금을 같이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장식 효과도 있으면서 조금 더 향이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다 담았으면 완성입니다. 이제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디퓨저 스틱 있죠? 여기 스틱을 여기다 꽂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나중에 이렇게 흡수가 돼서 색깔이 변해져 있죠. 그래서 흡수가 돼서 여기에서 향이 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향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무 사이사이에 구멍에서 향이 나는 거기 때문에 향이 나중에 안 날 때에는 이거를 뒤집어서 꽂아주시면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만의 디퓨저 완성!